미 공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드디어 바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나 호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형 조기 경보기와는 사뭇 다른 정말 오래된 E3 계열 조기 경보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최신형 무기들이 등장하면 자국에 발빠르게 배치시켰던 것과 달리 조기 경보 통제기 교체는 유독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오래된 E3를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교체되는 신형 조기 경보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공군이 보유 중인 E3 조기 경보기는 총 31대. 그 평균 기령이 43년. 어이구, 길다. 오래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극히 가혹한 임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장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분쟁 지역에 투입된 E3는 임무당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중급유를 받으며 채공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요. 물론 임무별로 채공 시간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안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데 저렇게 쉴 틈 없이 굴리면 참 힘들겠죠. 그럼 E3 조기 경보기는 도대체 언제 나온 기체인가요? E3의 기본 플랫폼은 보잉 707입니다. 보잉사가 제작한 미국 최초의 제트 여객기입니다. 처음 비행한 게 언제냐? 무려 1957년입니다. 이후 민수용은 1979년까지, 군용 파생형은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생산을 했는데요. 2023년 현재 단종 32년 차입니다. 이 기체 자체가 오래된 것도 문제지만 수리와 보수, 즉 한마디로 부품을 구하는 문제가 더 커졌어요. 단종이 된 뒤에도 민항기들이 오래 운항을 했기 때문에 부품이 어떻게든 유지가 됐지만 2013년 이란 사하항공을 끝으로 전 세계의 모든 B707의 민항기가 퇴역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는 부품을 찾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E3 기체의 경우는 수리가 필요할 때는 기존의 E3나 B707 혹은 KC-135 등 동일 계열 항공기의 재고 부품을 돌려막거나 소모된 부품을 재생하거나 동류 전환을 하는 등 어떻게든 겨우 메워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각국의 보잉 707들이 무더기로 퇴역을 했거든요, 낡으니까. 그것들 대부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미국에 있어요. 그것도 애리조나주 사막에. 왜냐? 그것들을 미 공군이 헐값에 잔뜩 사들였어요. 이유는 물론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부품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부품들도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조차 이 돌려막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면 평시 가동률이 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E3G형 같은 경우는 2020년에 70.7%였던 가동률이 2021년에는 60.7%로 10%나 뚝 떨어졌고, E3B형도 2020년에 65.8%였던 가동률이 55.8%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2022년 통계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또 1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실상 지난 3년간 정비 문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기체가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미국은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략적 거점을 심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E3의 가동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미 공군은 전략적 거점이라 할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기지에 배치되는 그런 E3 8대에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비 지원 중인데, 그러나 공군의 관계 지휘관들이 불만을 표할 정도로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본토 수준은 더 심각한데요. 2021년 7월 미국 본토 E3 주둔기지인 오클라호마의 팅커 공군기지에서는 거의 망해가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주 섞인 평가마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기 경보기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공중 조기 경보기로서의 성능 역시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E3의 핵심인 AN/APY2 레이더는 한때 세계 최강의 조기 경보 레이더였고 2000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개량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기, 초장거리 대공미사일, 또 위상 배열 안테나 기반의 전자전 환경화에서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면은 진작에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고 E3는 퇴역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기 경보기라는 물건이 당연히 주문 넣고 만들고 인도하고 여기에 긴 시간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E3를 퇴역시켰다가 전력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거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신형 기체일수록 비용이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매가 망설이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후기형 E3 7대를 도입해서 미국과 비슷한 패턴으로 운용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노후 기체일수록 거꾸로 유지비가 더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부품이 없으니까. 낡으니까 수리를 더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솟는 운용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대를 전부 퇴역시킵니다. 그리고 5대의 2737을 19억 8천만 달러, 즉 우리 돈 약 2조 4,500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20대 정도와 맞먹는 금액이죠. 실제 구매 대수는 3대로 또 줄었어요.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비싸서.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습니다. 강력한 관제 능력과 다채널 통신 능력을 겸한 조기경보 통제기는 현대전에서 항공기, 함정, 지상군 단위 부대 간의 연결은 물론이고 합동작전을 구현하는 데이터 허브의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러니 단순히 가동률이 낮고 성능이 부족하다고 조기경보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공군은 E3를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운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E3를 대신할 항공기는 현존하는 조기 경보기 중 가장 최신형으로 도입을 한 거죠. 한때 개발이 진행됐던 E10 MC2A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항공, 지상 동시 감시 능력을 가진 멀티롤 플랫폼으로 최대 탐지 능력이 대공 509km, 지상 492km로 엄청난 능력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현존하는 조기 경보기를 훌쩍 뛰어넘는 혁신적인 개념과 차세대 기술이 나오나 했는데 개발과 검증에 긴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신형 조기 경보기는 우리 공군이 쓰는 것과 비슷한 E737 피스아이, 호주 및 미군 제식 명칭 E7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허무하죠?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이미 완성돼서 즉시 주문할 수 있는 기종일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약간의 개량으로도 E3의 기능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핵심 요구 조건 2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가 사실상 E7 한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2022년 4월 미 공군은 보잉의 E7A 조기 경보기의 기술 시범기 1+1대 공식 발주합니다. 보잉은 미국 공군의 일부 사양 변경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2025년까지 기체를 제공하고요. 1년간 공군과 운용 시험을 거쳐서 2027년 전력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